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부산시당 합동연설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대화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잠깐 내빈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부산시당 합동연설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대화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의 사회를 맡은 김민정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사회를 맡은 이주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되기 위하여 출마하신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본 합동연설에는 당원 및 대의원 모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을 정치할 수 있도록 당씀TV를 통해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사장 입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 동시 입장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 아직 도착을 다 안 하셔서 나중에 다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부산시당 합동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미리 땡겨야 되네. 이따 사진 촬영하는.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시당 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아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무대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숙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정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호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인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기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욱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봉주 진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석 남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지은 북구 강서구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준호 해운대구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무성 금정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윤경 수영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재정 사상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일 기장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상해 부산시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운숙 부산 진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석 사하구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범 남구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지도부와 내빈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환영하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부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민홍철입니다. 오늘 조금 창원에서 넘어오는 교통편이 많이 막혀서 시간이 약간 지체되고 있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은 동남권의 수도시로서 앞으로 지방분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산시당의 전재수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재호 의원님 그리고 최인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각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의 국난국을 극복하고 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2년도의 정권제 창출을 위한 튼튼한 또 역할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지도부입니다. 이러한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온택트 또는 언택트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용하게 치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전에 창원에서 열띤 우리 대표 후보님들과 최고위원 후보님들의 그 연설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열정이 아주 묻어나 있고요. 아주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힘있고 또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일을 열어가고 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한 지도부를 선택하기 위한 이 전당대회에 우리 부산시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이 더 발전하고 국민들 곁으로 더 다가가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부를 선출해 주시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행사 중에 네 분께서 한 분 오셔서 제가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겠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혜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예,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안타깝게도 세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그로 인한 피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를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사실 저를 키운 것은 파라리 해운대 바람인데요. 여기가 수영 비행장일 때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3호 가든 앞에 있는 강동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해운대 바람을 맞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것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또 굉장히 저는 좀 편합니다. 고향을 온 것 같아서요. 이 고향,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바로 위대한 국민을 더 위대하게 하기 위한 또 당당한 대한민국을 더 당당하게 하기 위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님들을 선출하기 위한 우리 오늘 후보님들의 합동 연설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시당 위원장 선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축하를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후보가 한 분이셔서 박재호 의원님께는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시는 걸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카타르시스를 주셨지요. 그 상대당 후보 이현주 후보를 떨어뜨리시면서 그래서 이번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게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설에 함께 해주시는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고민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혜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부산시당 합동연설의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의 연설 시간은 7분,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 시간은 각 5분입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장내 정견 발표 시 연호, 인사, 명함 배부 등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당원동지께서는 구호 제창, 연호 등 연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시간 관리는 후보자 연설 시작과 동시에 타종 1회, 종료 1분 전 타종 1회, 종료 시간에 타종 3회와 동시에 마이크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의 연설 순서는 기호 2번 김부겸 후보, 기호 3번 박주민 후보, 기호 1번 이낙연 후보 순입니다. 그럼 사전에 추천된 연설 순서에 의하여 재집권의 선봉장 책임지는 김부겸, 기호 2번 김부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부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정말 버티고 버티셔서 지난번에는 5번, 또 이번에는 3번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시고 또 많은 자치단체장을 당선시켜 주신 우리 원로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3분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전재수 시당위원장, 박재호 의원님, 또 최인호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뚝심 있는 이 당원들, 또 우리 동지들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지키셔서 이 민주당이 마침내 이 부산까지 동북아 해양 수도로 활짝 펼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민주당을 오랜 지킨 분들은 노무현이 생각나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입니다. 기득권의 반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맞섰던 사람, 그리고 그 지역주의라는 지긋지긋한 망령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암덩어리를 향해서 몸을 바쳤던 그 사람 노무현. 그 노무현은 지금 김해에 잠들어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수많은 노무현들이 이 양극화와 반칙에 지친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노무현들이요, 우리는 노무현을 잊지 않다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가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민주당 한번 만드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정치적 숙명처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당대표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당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습니다. 김부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민주당의 위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그 위기의 최정점에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표는 바로 그 위기에서 현장을 선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 선장이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래도 대선 후보가 되시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자신의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와 그
재보궐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의 화살과 질타 속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것은 대신 빌어서 우리 후보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분들이 마침내 당당하게 본선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제 임기 2년 동안에 치러질 4차례 확실한 선거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각자 자기 팔을 흔들어 살 수밖에 없는 이 국민들의 고달픈 삶입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책임국가 대한민국, 그 책임국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민주당, 그 민주당의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집권의 선봉장을 자임했습니다. 이 김부겸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민주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어린이, 여성, 청년들이 또 노동자들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어 보십시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더 많은 주택을, 그리고 자신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우리 만들어내십시다. 그게 이 시기에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꾼들의 위협 앞에서 분노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바로 그 기득권의 벽에 숨어서 저희들을 괴롭히는 이 현대판 악마들하고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바로 이 민주당에 주어진 우리들의 과제는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 연설을 마치기에 앞서 이곳 부산에 대해서도 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오랜 수건인 오늘도 보니까 그런 제안하시는 집회가 열리던데요. 여러분들은 저 동남권 관문공항 만드시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남부 내륙철도 완성을 해서 해양수도 부산을 동서 또 해양과 육지에서 모두 다 스포트하는 그런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고 싶고 2030년 세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 집권당, 민주당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부대변인 할 때 대변인 노무현 대변인 맨날 저 꿀밤을 쥐어박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뭐 그리 망설여 인마, 지르고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 김부겸 한번 지르고 싶습니다. 지르고 싶습니다. 기득권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있는 저들과 한번 이 대한민국을 한번 살리는, 그래서 민주당의 기준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꿈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부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3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 인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하는 전환의 시대 앞에 섰습니다. 부산 역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1932년 미국 대선에서 수십 년간 공화당에 비해 소수파였던 민주당의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던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 루즈벨트는 나라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뉴딜을
대공황으로 위기에 몰린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호, 경제적 활력의 회복, 그리고 노동과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에 동의하는 경제계,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의 기묘한 연합이 탄생되게 됩니다. 바로 소위 뉴딜 연합입니다. 그 민주당은, 아니 뉴딜 연합은 10번의 대선에서 7번을 승리하면서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보수적인 언론, 그리고 보수적 가치에 젖어 있었던 사법부까지 나서서 뉴딜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뉴딜 정책은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러한 공격으로 뉴딜이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믿고 필요할 때는 30회가 넘는 노변정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가며 두려움 없이 더 강한 개혁을 추진해 갔습니다. 결국 국민은 뉴딜을 승인했습니다. 만약 루즈벨트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필요한 설득도 제대로 못 해내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래서 뉴딜 연합도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36년간 10번의 선거에서 7번을 이기는 기적 같은 일도,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됐었던 미국의 황금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전환의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역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적 당관리나 차기 대선 준비를 뛰어넘어서 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구호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 국민을 믿고 필요한 때는 국민과 대화하며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모든 세력의 둥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176석을 주신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청사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76석의 수명은 4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분히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대선 승리 전략이자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에 발빠르게 다가가 국민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새로이 전환되는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국민과 교감하며 능동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찾아낸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또박또박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여러 가치들을 소중하게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됩니다. 환경, 젠더, 연대, 노동, 공정, 안전, 이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챙겨나가야 됩니다. 저박주민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 전환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과감히 실천하고 두려움 없이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둥지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2022년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부산 시민들, 부산 당원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애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 30대 청년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습니까?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산 시민과 당원을 가볍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말 우리에겐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애정만 가지고 있다고, 고민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정말로 보여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능동적인 정당, 활력 있는 정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호 3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결정적 시기의 결정적 리더십, 지금 이낙연, 기호 1번 이낙연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키워주신 60년 민주당원 윤경부 고모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대한민국 제2도시입니다. 언젠가는 뚫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입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관문도시입니다. 그리고 목포와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동서화합도로 동서화합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그러한 위상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동부가 해양도시의 꿈, 해양 수도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덕신공항 지지합니다. 남해안철도 빨리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빠른 착공 돕겠습니다. 부산 신항과 남북 내륙철도, 그것이 교차하는 그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셨던 트라이포트에 그것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정부 안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국회에서 돕고자 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당대회는 29일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는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불과 사흘 뒤면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넉 달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넉 달은 보통의 넉 달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판나는 그런 넉 달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안착하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판되는 그런 넉 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넉 달 동안 우리는 코로나 퇴치, 국난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균형 발전, 이 모든 안건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은 국회를 무대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집은 커졌으나 뒤뚱거리는 이 민주당이 국민들께 안정감과 신뢰감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대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의 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서울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님들의 잘못으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른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해 가면서 당 안팎의 지혜를 얻어 늦지 않게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저는 책임있게 결정하고 책임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 시험도 잘 보는 법입니다. 선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선거만 잘한다고 선거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4.15 총선을 경험했습니다. 4.15 총선 때 저는 지도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로구의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을 가장 많이 누볐고 선거 압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압승의 진정한 요인은 당에 있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잘해야 그 다음 일도 잘 되는 법입니다. 선거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표가 된다면 바로 그날부터 일을 해나갈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에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헌신으로 민주당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부터 노년기까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습니다. 학력이 없어서 그 어떤 보상의 기회도 받지 못했고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어느 날 성장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민주당의 기적 같은 발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기회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고비를 넘기고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걷고 또 걷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낙연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자 3분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신 후보자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아직 안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네, 연설에 앞서 우리 최혜영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 순서는 기호 7번 이원욱 후보, 기호 6번 노웅래 후보, 기호 8번 김종민 후보, 기호 5번 소병훈 후보, 기호 2번 염태영 후보, 기호 1번 신동근 후보, 기호 4번 한병도 후보, 기호 3번 양향자 후보 순입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된 연설 순서에 의하여 민주당답게 흔들림 없이 정권 재창출,
기호 7번 이원우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불공정의 우혹, 불의의 우혹, 미통당의 우혹하는 의원 우혹 되겠습니다. 노무현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우리의 대통령 노무현이 생각납니다. 서면시장에서 부산갈매기를 불렀던 노무현. 이제 우리가 그 노래 다시 한번 크게 불러 노무현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노무현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산갈매기를 불렀습니다. 부산을 향한 간절한 구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에 대한 구슬픈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갈매기가 민주당의 노래라고, 우리 모두의 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남권의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의 가치, 문재인의 운명, 부산 당원들의 마음의 불꽃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008년 미통당의 안방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에 호롤단시 내려갔습니다. 당시 화성시의 제 지역에는 권리당원이 단 2명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12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 3명, 도의원 전원이 당선되는 민주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4+1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가가 부산 전략가게 되어 부산과 함께하는, 부산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작년 3월 화성을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과 함께 대구와 강릉을 찾았습니다. 원외지역위원장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원욱이 면회지역위원회의 두 곳의 명예 국회의원이 되고 저희 지역에 당비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운동이 되어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저 한 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의원 동지들께서, 당원 동지들께서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명예 국회의원 제도를 영남권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명예 국회의원이 원외 지역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척박한 험지에서 당을 짓고 계신 위원장님들께 작은 힘이나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총선이 가까워지면 원외 지역위원장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험지에서 당을 위해 봉사했던 위원장은 최우선 공천하는 시스템으로 공천 혁신을 이원욱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대우받는 민주당,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꿈꾸는 민주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비 지원 제도도 개혁해서 원외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이원욱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미통당의 여론조사에서 뒤진다는 결과가 어저께 발표됐습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모범 답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등 돌리는 민심을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이원욱이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원욱은 저평가 우량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투자하면 대박 터지는 우량자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이원욱이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에 되어 부산의 꿈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 성공은 대선 승리에 있습니다. 대선 승리의 적임자 행운의 럭크 7 기호 7번 이원욱이 여러분과 감사합니다. 기호 7번 이원욱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무한책임 1편 당시 갑판장 기호 6번 노웅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당원 여러분, 독립운동하듯 당을 지켜오신 우리 전재수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호 그리고 최인호 의원님 그리고 김혜영 최고를 비롯한 고생하고 계신 원외위원장님들, 단체장님, 지방의원님들, 기호 6번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말만 무성하고 시간만 끌어온 동남공 신공항 건설, 이제 당초 일정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총선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당도 어렵고 힘듭니다. 당은 어려워지는데 새 지도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 지자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도부인 것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대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고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해야 한 이유인 것입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정경련 774억 불법 모금,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맨 처음 밝혀낸 게 바로 저입니다.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12,000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한 게 저입니다. 2017년 대선 때는 유세본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을 돌며 대선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4선의 정치력과 경험으로 당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로서 당이 앞장서서 전국을 주도하겠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당이 먹겠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욕먹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서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저 노웅래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2014년 사무총장으로 지자체 선거 승리했던 경험을 살려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더 안정감 있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1대 총선 민심은 무엇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고만 싸우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발목 잡히지 않겠습니다. 일과 성과로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무소불위의 권력,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권력이 저항하고 반발하더라도 단호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다고 봐주고 자기 직권이라고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고 봐달라고 하는 검찰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노웅래 대를 이어 당을 지켜온 모태민주당입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입니다. 무한 책임으로 일하겠습니다.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한 책임으로 일하겠습니다. 당의 간판이 아니라 가판이 돼서 바람이 와도 대가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원외 정치인들 서름 저 잘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지구당 부활 원외위원장 후원에도 신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통과시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원 보좌관제, 인사권 독립, 처우 개선 해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치분권 해내겠습니다. 농내의 머리에는 오직 문재인 정부 성공만 있습니다. 농내 심장에는 오직 촛불혁명 개혁 완수만 있습니다. 무한책임 농내, 일편단심 농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20년 100년 정당의 꿈 농내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결단코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농내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호 8번 김종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에서 조금 늦게 출발해서 차가 꽉 막혀 있으니까 한 1km 남았는데 걸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걷고 뛰고 막 지하도 거쳐서 왔습니다. 뭐 새삼스럽긴 한데 부산이 정말 덥긴 덥습니다. 뛰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간 서울 있다가 부산 오니까 참 더운데 사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고 부산 분들, 부산 사람들도 좀 뜨겁죠? 예? 저는 그 뜨거움이 정말 좋습니다. 그 부산 분들의 그 뜨거운 그 에너지, 그 열정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큰 기둥이었다. 맞습니까? 예.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8번 믿을 수 있는 후보 김종민입니다. 기호 8번을 뽑았더니 예,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 8번을 뽑았더니 우리 그 보좌관이 아이고 이거 번호를 잘못 뽑았다 해가지고 코가 한자 나와서 왔는데 어떤 우리 지지자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최고위원이 될 팔자 김종민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네, 이게 최고위원이 될 팔자가 돼버렸습니다. 뭐 팔자만 갖고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또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시면 일 한번 잘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 수해로 돌아가신 부산시민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원인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복구, 특별 재난지역 지역 선포, 건의 등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해 가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인생을 걸고 추진했던 정치개혁, 검찰개혁, 양극화에서 균형발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민이 꼭 이어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 가장 큰 임무는 뭐냐? 저는 정권 재창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을 기억합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부당한 정치 공격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좋은 정책들이 속절없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2007년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개혁과 진보의 길, 민주당의 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18년 지방선거 앞서겠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민주당 이름 걸고 기준 펴고 사나보다 했는데 이번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민주당 후보를 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약속, 신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300만 이상의 부산 시민들의 그 참정권, 그 헌법적 권리,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더 좋은 후보 내서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켜서 정권 재창출의 새로운 에너지를 부산에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꿔야 합니다. 부산의 미래가 우리 가덕도 신공항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그냥 국제공항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반드시 성사시켜 냅시다. 우리 김종민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표 중에 1표 김종민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김종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된 최고위원 기호 5번 소병훈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씀으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전재수 시당위원장님, 박재호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님, 또한 여기 여러분 계신 원외위원장님들, 구청장님, 그리고 구시 의원님들, 우리 부산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주성지 부산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 정말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내고 지금 많은 피해를 보신 시민들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쯤 아마 수해 복구에 현장에서 애쓰시는 땀 흘리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책임지는 정치를 하라,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해라. 그래서 책임을 국민들에게 그 책임으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 전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국토위 위원으로 현장에서 그 법 통과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0대 국회였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800만 세입자들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이 법이 논의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세율의 전세 월세 인상이 있었을 텐데, 그걸 만약에 20대였다면 그걸 두고서 계속 토론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임대인들은 그 임차인들에게 전세가, 월세가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독재를 한다는 미통당의 항의는 있었지만 저는 800만 세입자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법이었다. 그래서 그 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180석 그리고 우리 국토위의 상임위원장이 진선미라는 민주당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통과될 수 없는 법률, 그 힘을 국민들께서 주신 그 힘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정치, 책임을 다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섭니다. 저는 20대 국기 전반기에는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당정청 회의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 간의 소통과 조율을 하는데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조직부총장으로 당의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선거에서 180석이라는 압승을 하는데 저도 한몫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힘을, 그 180석의 힘을 다시 한번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마구자기로 쓰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면서 결국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를 돕고 그 결과로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다시 만드는 일, 그 일을 저 소병훈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다음 정권 재창출하는 일 맨 앞장설 소병훈에게 여러분의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소병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소병훈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초가 든든한 100년 민주당 실현 기호 2번 염태영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이자 또 부마 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준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기초가 튼튼한 100년 정당을 만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인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 어렵게 왔습니다. 차 타고 오다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뛰어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그래도 우리 이곳에 대의원대회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전재수 직전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위원장이 되시는 그 박재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의원님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김혜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15분의 원외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는데 11분이 현재 우리 민주당 우리 구청장들이십니다. 김우룡 구청장님과 11분의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의 신상희 의장님과 또 기초의회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를 정치로 끌어주신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비서관이었던 저를 2006년 수원시장으로 내보냈습니다. 한 번도 민주당 시장이 되보지 못한 수원의 시장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28% 받고 떨어졌습니다. 2010년 다시 도전해서 52%로 당선되었고 2014년 60%, 2018년 67%로 당선되었습니다. 인구 125만 광역시급 도시의 3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21대 국회 연거포 우리 지역 5석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대통령의 꿈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위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문제로 매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권 재창출 전망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뉴딜 그 중심에 지역이 있다 하셨습니다.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114조 원 재정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뉴딜의 성공을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국의 각 지역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한국형 뉴딜 사업 결국 현장에서 만들어가며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와 분권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 내 총생산 서울의 절반이고 고용률 12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제를 촉진시켜야 될 우리 구청의 재정 투자를 보면 70%가 복지비 매칭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급격한 경기 하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구청장과 자치단체장의 심정을 아십니까? 보다 강력한 균형 발전과 대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 염태영은 이러한 지방 위기를 막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앞장서 밀겠습니다. 지난 총선 177석의 압승 배경에는 현장에서 다져진 우리 풀뿌리 정치인 2,45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30년간 무장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인이 최고위원으로 한 명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같이 현장에 단련된 풀뿌리 정치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 염태영이 혁신으로 일궈온 지방자치의 힘으로 100년 정당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약속을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당원 누구나 최고위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정당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염태영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민주당 왼쪽 미더필더 사전 5기 전략통 기호 1번 신동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경남 하동 지리산 산골에서 태어난 기호 1번 최고위원 후보 사전 5기 진보 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신동근입니다. 먼저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밉상, 수구꼴통, 이연주를 혼쭐낸 우리 박재효 형님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낙동강 벨트를 지켜낸 최인호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한 어려운 험지에서 노무현 정신으로 지역을 꿋꿋하게 지키는 원외 위원장님들, 그리고 민주당을 빛내고 계신 11곳의 단체장님들 감사합니다. 부산 동지 여러분을 보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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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고 4번 내린 악승 끝에 5선의 항우려 새누리당 대표를 꺾고 당선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천 국회의원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저 신동근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뚝심과 근성으로 끝내기는 저 신동근의 정신과 저력이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정신과 힘, 노무현의 정신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신동근이 약속드립니다. 부산을 동북아 수산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형 뉴딜 추진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차기 지도부의 역할은 첫째, 삼중위기의 극복입니다. 코로나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혁의 완수입니다. 당정청을 하나로 조율하여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성과를 내야 합니다. 셋째, 선거 승리입니다. 그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의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석 달 만에 당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 극복의 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당정청이 하나 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완수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검찰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이 있습니다. 임기도 없고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십시오. 언제든 공격받고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시면 첫 번째, 이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저 신동은 그동안 통찰력과 정치적 상상력으로 현안 과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 신동근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당의 이기를 극복하고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진보개혁의 왼쪽 미들필더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래도 진보개혁 정권이고 촛불 정권입니다. 촛불혁명은 검찰개혁에서 시작해서 경제민주화로 완수해야 합니다. 원외와 원내를 연결시키는 최고위원, 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사전 5기의 전략가,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이런 최고위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신동근, 기호1번 신동근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되찾을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신동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기호 4번 한병도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TV를 지금 시청해 주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재 의원님, 최인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님,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구청장, 시구 의원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대선 때 이제 부산에 참 많이 왔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뵈면 우리 부산의 선출직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늦어서 정신없이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저 뒤에도 우리 저렇게 많은 선출직 여러분들이 당선된 걸 보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8년 전에 대통령님께서 19대 총선을 결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말고도 부산에서 몇 사람 더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산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그런 분위기가 또 다음 대선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정치를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부산의 당원 동지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울고 웃었던 저 한병도가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의 최고의 후보가 되어서 부산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 그리고 전체 경제의 7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부산, 울산, 경남이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내야 합니다. 저는 2년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와 마주 앉아 수건사업인 부산 신안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논의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막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서 지금이 사업이 진행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병도 잘했죠? 이렇게 부산의 수건을 풀어내기 위해 함께했던 저 한병도가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부산이 아시아의 허브로 우뚝 서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무수석으로 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회, 지방정부와 소통해왔습니다. 문재인의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우리 민주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저는 하나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꿈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실 때 우리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 그런 역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반발적이라도 더 뛰고 더 헌신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한병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경제 없이 정권 성공 없다. 한 표는 경제 기호 3번 양형자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당원 선배님 여러분, 부산의 맏며느리 양양자 인사드립니다. 제 시댁이 이곳 부산 사직동 동네입니다. 뼛속부터 원조 노빠인 남편은 동인고등학교를 나와서 부산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31년 전 23살이었던 저는 호남 출신의 고졸에 호르모니의 동생 줄줄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표의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에 다시 국가의 아내, 국민의 며느리로 헌납하셨습니다. 지금 씀TV를 통해 응원하고 계실 저희 가족들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부산의 패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산은 또 우리 민주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자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여기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산을 민주당 텃밭 한번 만들어보려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얼마나 뜨거운 피 많이 흘리셨습니까? 특히 우리 11분의 원외위원장님들 김혜영 최고님을 비롯해서 박영미, 유영진, 박성현, 강준석, 최지은 아파요. 윤준호, 이상호, 박무성, 강은경, 배재정 위원장님 민주당의 최격전지 야전 사령관으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헌신 헛되지 않도록 양양자가 잘 지키겠습니다. 원외의 고통 잘 아는 양양자가 최선의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29년 전 부산에 오가는 길은 저에게 늘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도저히 일하면서 키울 수가 없어서 2달 된 딸아이를 그 핏덩이를 부산시댁에 맡기고 돌아가는 무궁화 기차 안이 저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애가 끓는 주전자물에 몸을 데워서 어느 날은 애를 잃어버려서 까매진 속으로 그저 울며 내려오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저립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제게 부산은 더 이상 아픈 추억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이끈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민주당 불모지 영남에서 승리를 이끄는 위대한 땅이었습니다. 부산만 오면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 당원들도 거대한 에너지와 가슴 벅찬 희망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대통령 부산이 만들었습니다. 명실상부 민주당 정권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번 전대는 경제전대, 미래전대, 뉴딜 전대로 규정합니다. 이번 전대는 우리가 만든 정권을 성공시키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끌 마지막 지도부를 뽑는 전대입니다. 양양자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을 꿈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로 경제위기 극복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당원 여러분,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실물 경제를 알고 미래 산업을 알고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부 관계자와 마주 앉아 디지털 뉴딜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전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성, 남성 상관없이, 호남, 영남 상관없이, 초선, 다선 상관없이 당 지도부에 실물 경제, 미래 산업 전문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유일한 실물 경제 출신 후보이며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이번 전대를 지켜보는 이 나라 경제인에게, 이 나라 여성들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을 뒷자리가 아닌 앞자리에 세우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경제를 앞세우는 정당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5등 밖으로 밀려나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절반 여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2표 중 1표는 꼭 전략적으로 행사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합리적 한 표, 민주당의 외연을 키울 담대한 한 표, 부산 당원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 양양자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양양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무대 가운데로 오셔서 양손을 맞잡고 올려주십시오.